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예술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콘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콘돔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처음에는 고무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고무가 여름 되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진화해서 이제 그 라텍스가 됐죠. 라텍스 콘돔이 되고 라텍스 콘돔도 처음에 이제 두꺼웠다가 점점 얇아져서 아주 얇아서 남성들이 그걸 써도 감각이 그러니까 지장이 주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초박형이라고 하죠. 초박형. 네. 얇은 박자. 그 대신 또 너무 얇게 해가지고 또 그 아까 찢어진 콘돔 나왔죠. 찢어지거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또 통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건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럼요. 안전한 섹스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콘돔 사용법을 아는 거예요. 이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콘돔. 그러니까 콘돔만 남성들이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거나 여자들이 지갑에다 넣고 다녀도 임신과 성병은 한 80~90%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콘돔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하는 파트너들이 콘돔 시작 말하는 게 굉장히 만약에 여자 핸드백에서 콘돔이 딱 첫 성공일 때 나오면 남자가 생각했을 때 얘 좀 노네 아니야 이렇게 진짜 생각할 그건 수도 있잖아요. 애매해요 정말로. 남자가 준비해줘야 돼 진짜. 여자가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콘돔 꺼내기가 이게 어렵다고. 아니면 하기 전에 둘이 같이 마트나 약국 가서 물어봐요. 나 콘돔, 콘돔 있냐고 물어봐야지. 물어봐고 사든가 해서 실은 콘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여자나 남자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성병 예방법으로 콘돔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화를 하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준비가 될 동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페미돔이 콘돔에 대응한 것이 페미돔인데 남자들이 쓰기 싫어하니까 페미돔을 썼는데 콘돔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 페미돔은 3,000원 이렇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페미돔은 이제 질부터 해서 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불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돔이 거의 사라졌어요. 나한테도 쓰라 그러면 그거 귀찮지 안 쓰지. 그래서 이제 페미돔이 그게 사라졌고 콘돔이 그리고 이제 단점이 있어요. 콘돔 사용할 때 반드시 유효기간 봐야 되고요. 남자들 포켓에 오랫동안 갖고 다니면 그거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 유효기간 봐야 돼요? 네. 풍선 터져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콘돔 훅 풀어갖고 구멍 났는데 확인해봐야 돼요. 네, 우리 뭐 대학교 MT 가가지고 재미삼아 그 콘돔 막 풍선 불어가지고 놀고 그랬는데. 그리고 콘돔에 우리 팬티나 그것처럼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속으로 안으로 들어갈 것과 겉으로 들어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콘돔을 반드시 그걸 뒤집어 버리면 그 아까 말한 대로 리도케인이든 살정제제 묻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또 효과가 덜해요. 그러니까 이 공기 주머니가 볼록 튀어나온 것이 가야 되고 콘돔을 씌울 때 그 페니스 이렇게 잘 씌워져야지 정상이고 반대로 말려서 가면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그러면 새거 써야 돼요. 이게 콘돔 착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네. 대학생 때 가르쳐주든 한 고3 때쯤 가르쳐주든 가르쳐줘야 돼요. 딱 성기 모형 하나 갖다 놓고 여자애들한테도 하고 남자들도 그 가르쳐줘야 돼. 제대로 그리고 이제 씌우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돔은 발기가 됐을 때 씌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정하고 나서 이 발기가 죽기 전에 빨리 빼야 돼요. 만약에 발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콘돔에 발기가 죽은 것이 있으면 정액이 넘쳐버려요. 그렇죠. 흘러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발기가 완전히 죽기 전에 얼른 꺼내서 콘돔을 제거해야 되고 제거할 때도 잘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콘돔이 단점이 뭐냐면 성관계할 때 리듬을 깬다야. 그렇지. 그러니까 피임약 같은 경우 먹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콘돔은 발기됐을 때 씌워야 되지. 또 막 급한데 또 나중에 사정하기 바로 직전에 하거나 아니면 사정한 다음에 바로 꺼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콘돔을 썼는데도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하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한 명 애를 키우는데 2억이 넘게 들고 내가 갖고 있던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대학원 박사까지 받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어디 굉장히 좋은 직장에 이미 자기 미래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꿈을 접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 3년이나 5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예 꿈을 접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발기 약해도 못 사용하겠네요. 그럴 발기 수도 좀 약해도.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콘돔 중에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콘돔 중에 요즘 나온 게 칼라 콘돔 있어요. 그다음에 향이 나는 콘돔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로 하는데 칼라 콘돔은 불을 다 꺼놓으면
페리스 이렇게 사전 이렇게 씌워놓으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997년도 8년도쯤이었는데 네, 그 이제 콘돔을 사러 네. 그때 당시에 저 같이 이제 계시던 분이 네가 좀 콘돔 좀 사와라. 내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야광 콘돔이 어떨까? 야 재밌겠다 야광 콘돔. 밤에 야광 탁 씌워놓고 요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이제 그럼 콘돔 사러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시내에 있는 그 콘돔 가게를 막 찾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콘돔 가게를 갔어요. 아주 콘돔 쭉 이렇게 딱 보면서 야광 콘돔 있어요? 딱 모자 딱 쓰고 당당하게 그때 20대 후반이었나 우리 야광 콘돔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광 콘돔 없대는 거예요. 없어요? 야광 콘돔이? 난 당연히 그쯤 되면 그 시대에 그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대요. 아예 그런 게. 그러면서 뭐 딸기 맛 무슨 오렌지 맛 콘돔 있는데 요걸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딸기 맛에서 내 콘돔을 빨아먹을 거야. 어쩔 거야. 딸기 맛을.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야광 콘돔은 성병을 예방하는데 약간 효과가 떨어져요. 아, 근데 요즘엔 있는 거죠, 그게. 네, 있긴 했죠. 아.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주로 팔고, 그다음에 이제 맛이 있는 것은 남자들이 콘돔을 쓰기 싫어하면 여자가 이제 오랄 섹스 해주면서 이렇게 그 애무를 해주면서 하면 조금 자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돔을 쓸 때 그 아까 공기 주머니 얘기했잖아요. 공기 주머니를 살짝 비틀어갖고 콘돔을 씌우지 않으면 피스톤 운동하다가 콘돔이 바람이 들어가고 뻥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아, 공기를 굉장히 중요하네. 공기를 네. 빼라 비틀어서. 네, 비틀어서 공 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 네, 항문 섹스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2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콘돔을 2개 쓰잖아요. 그럼 콘돔하고 콘돔끼리 마찰이 돼서 더 잘 터져요. 아, 두 개 절대 쓰지 마라. 네, 하나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콘돔을 썼는데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발기가 떨어져갖고 콘돔이 질환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거 빼러 또 오고, 그다음에 넘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콘돔을 다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훅 불어봐갖고 구멍이 난지 실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철저함이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찢어져 있어. 그러면 바로 사후피임 약을 72시간 안에 드셔야 돼요. 그렇죠. 사오피임약 네, 중요하죠. 사오피임약. 그러니까 콘돔을 제대로 못 써서 실은 콘돔을 썼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썼고 안심했는데 임신돼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주의사항을 주셔야 돼요. 근데 콘돔은 제대로 아까 말한 주의사항을 다 지키면 성공률이 한 98% 정도 되고요. 그렇죠. 대부분 뭐 콘돔은 뭐 괜찮다고 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확실해요. 감도 떨어지는 거. 네. 선수들은 콘돔 안 좋아한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나요? 여성들 성병이나 이런 거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콘돔을 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고정적 콘돔을 파트너는 써도 괜찮지. 콘돔을 써도 성병을 막지 못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콘돔을 씌웠는데 그 외음부에 있는 헤르페스, 예, 대상포진이 있거나 예, 예. 이럴 경우 그다음에 콘돔은 바이러스까지는 못 막아요. 에이즈, 그다음에 바이러스 그걸 통과합니까? 소량이지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 못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성기 주위에 사마귀 같은 게 있다. 예. 뭐 이럴 때 특히 오랄 섹스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균들 이런 것들을 100%는 예방 못해요. 하지만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네. 좀 줄겠죠. 이게 그러겠죠. 아무래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콘돔은 어마어마하게 세이프 섹스. 미국에서 생각할 때 성병하고 피임을 막는 안전한 성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콘돔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콘돔 써야 된다는 현실. 네. 성병, 에이즈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또 콘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원나잇 스탠이나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 사람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익숙해지고 이제 두 사람의 파트너의 어떤 식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은 에이즈가 많은 나라에서 진짜로 6개월 사귀어서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피검사하고 6개월 지나서 피검사에서 에이즈나 뭐 매독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걔네들은 섹스 안 한대요. 그러지 그냥 않겠어요, 만나고 진짜? 허깅만 하고 맞아.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원나잇 스탠드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진짜로 원나잇 스탠드에서 만약에 성병을 옮아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끔찍하죠.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섹스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내가 성적으로 굉장히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진단서 병원 진단서 최근 한 달 이내 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 딱 서로 진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무방비 한 달도 그게 모르지. 걔가 맞아요. 또 참 이게 이제 불안감 갖기 시작하면 한도 그런데 끝도 없는데. 바이러스는 또 장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평생 가요. 그러니까 난잡한 네. 섹스는 비추야. 난잡하게 하다가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맞아.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콘돔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이제 그 사실 월경주기법 이런 거를 많이 네. 선호를 합니다. 저도 이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카톨릭에서는 예. 콘돔이나 다른 피임법 못하게 하고요. 예.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거든요. 하세요. 네. 그 월경주기법이 이제 내추럴하고 네. 또 어느 정도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은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그 원래는 월경주기법이 규칙적인 사람, 생리가 28주기나 30주기, 35주, 2주기, 37주기, 45주기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사람은 월경주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흔한 게 28주기거든요. 예, 예. 만약에 생리 시작한 날을 1일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생리 시작한 날이 28일째가 되면 그걸 28주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월 3일 날 생리를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5월 1일 날 했다. 그러니까 28일 만에 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8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28일이 많죠. 많죠. 네. 그러긴 한데 만약에 생리가 불규칙하다 그러면 네. 월경주기법이 되게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규칙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1년 정도 원래는 자기 생리 날짜를 이렇게 달력에 써봐야 돼요. 예. 그러면 대충 내가 생리가 며칠 중인지가 나와요. 예. 근데 딱딱 28일마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28일 만에도 했다가 30일 만에도 했다가 32일 만에도 하거든요. 그러면 28일 주기다. 제일 짧은 게 그다음에 이제 긴 게 35주기다. 그러면 28주기면 만약에 5월 1일 날 했으면 5월 29일 날 하잖아요. 30주기다 그러면 5월 1일 날 했으면 6월 1일 날 했을 때 그 다음 생리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생리 첫날하고 그 다음 생리 예상일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예상일에서 빼기 14일을 해요. 예. 그날이 배란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 배란일에서 정자가 한 3, 4일 살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4일. 예. 난자가 하루 정도 살거든요. 뒤로 이틀. 예. 이게 한 6일 정도가 가임기예요. 예. 근데 28주기일 때 가임기가 있고 35주기 때 가임기가 있죠. 예, 그럼 예. 그거를 합해갖고 그 시간 동안 성관계를 안 하거나 뭐 콘돔을 쓰거나 뭐 체외 사정을 하거나 체외 사정도 실패율이 높으니까 옛날 같으면 아예 피했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 월경주기법이고 그다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월경주기법도 오기노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안지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성의 점액을 관찰했어요. 점액 관찰했죠. 어떻게 관찰했냐면 손에다가 이렇게 지레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점액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때는 이렇게 묽어요. 네. 묵다가 배란기쯤 되면 아. 이게 점액이 많이 나오는데 좀 이게 끈끈하게. 코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 손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했을 때 이렇게 8cm, 10cm 정도 늘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배란기고 그다음에 체온을 관찰해요. 기초 체험. 기초 체온. 눈 뜨자마자 입이나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매일 체온을 재다 보면 체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36.5도다. 그럼 36도 3, 36도 4, 36도 2 이 정도. 그러니까 0.1에서 0.23 정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떨어지다가 다시 체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시기가 배란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점액 관찰법, 그다음에 기초 체온법, 그다음에 월경 주기법 세 개를 합쳐서 하게 되면 본인의 배란기를 맞추기가 쉬운데 보통 요즘은 피임법이나 콘돔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요즘에 쓰고 있냐면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 왜냐면 병원에 맨날 그쵸. 병원에 와갖고 초음파로 배란기를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임신할 목적으로도 쓰지만 가임기 여성이 굉장히 꼼꼼하고 자기가 철저한 사람들은 이걸 활용하면 자기가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쯤이 그리고 이제 그때 유방이 약간 벙벙해지거나 그렇죠, 부풀기도 배가 좀 하죠. 부풀거나 뭐 식욕이 좀 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통이 약간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에스트로겐에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되는 그런 증상들을 확인하는데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점액 관찰법을 많이 썼고 요즘에는 점액 관찰법, 기초 체온법, 월경 주기법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 점액 관찰할 때 네.
그러면 배란기가 보통 아까 3, 4일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배란기, 그러니까 배란일은 그 중에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기간 중에.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원래는 번. 순간이죠. 그죠. 한 번 순간 되는데 네. 그럼 그 배란기라는 기간 안에는 3, 4일 안에 계속 점액이 이렇게 끈끈하다는 네. 건가요? 네. 그 프로게스테론 며칠이? 때문에. 아, 점액이 묽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묽어지는 게 아니라 점액이 이렇게 점도가 있으면서 이렇게 길어져요. 스핀바케이트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묽다가 이렇게 점액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아주 끈적끈적해지는데 이 점액 그 점도, 점성이 중요하네요. 네, 점성.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코처럼 이렇게 늘어나요. 여자들은 알 거예요, 이거 네. 다. 손 넣어갖고 이렇게 점액을 있으니까. 꺼내갖고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하고 셋째 손가락에 점액을 넣어놓고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쭉 고무처럼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쭉 늘어날 때가 이때가 배란기고, 아까 말대로 체온도 그때 떨어지고 같이. 근데 만약에 이제 두통약을 먹거나 예를 들어 피임약을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아파서 항생제를 먹거나 그러면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체온이라든가 점액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가 아닐 때, 그럴 때 내추럴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참 여성의 몸이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참. 체온은 측정하는 게 쉽진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눈 뜨자마자 네.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갔고 눈 네. 뜨자마자 딱 제 것이 기초체온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력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습관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온도가 한 0.6도에서 0.8도 정도 올라간다 이거죠, 배란기. 처음에 그러니까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 올라가죠. 0.6도에서 8도는 올라가는데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올라갈 때 이 타이밍이 배란기예요. 그러니까 기초체온이 만약에 36.5도에다가 36.3이나 2나 36.4까지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정도가 0.123 이 정도. 그래서 네. 그다음에 확 올라가거든요. 예. 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이때가 시기가 배란기예요. 이 타이밍. 그러니까 하루가 근데 배란인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타이밍. 이때가 배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쯤이에요. 그러니까 배란기라는 것을 하루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배란기 주변에 정자가 보통 길게 살면 7일 살아요. 그렇죠. 7일까지 살아요, 걔가?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평균 3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더 해갖고 3, 4일. 난자가 보통 24시간 사니까 늘려서 이틀. 그러니까 배란기 금방이 전 3, 4일 후 이틀. 그러니까 거의 뭐 계산하면 6일 정도, 5, 6일 정도가. 거기다가 생리를 빼면 그러니까 여자가 섹스할 날짜가 그렇게 안 많아요. 한 달에 진짜. 응, 한 달에 반이야. 올라가면 이주에 온도가 이주.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아까 말대로 뭐 0.6에서 0.8.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여성들한테 이거 체온계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00일 잔치 아니라 한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응? 한 5번쯤 만났다. 이때쯤 탁 선물해 주는 거야. 기초 체온법을 쓸 수 있도록. 사실 이 방법이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죠. 사실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면은 약 먹는 오히려 거보다 가장 훨씬 낫잖아요. 그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옛날에는 피임약도 없고 콘돔도 없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겠고 엄청나게 절대절명의 절실함이 요구된 피임 방법이었죠. 사실 저도 피임기구를 사용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예. 콘돔 안 쓰. 가장 안전할 때 저는 이제 성생활을 하게 한다. 되고 상대방이나 자신의 몸 네. 또 위험할 때는 거의 이제 사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더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도 약간 비사정은 좀 해야 돼 남자들이. 예. 배란기 때는 이왕이면. 비사정할 때는 처음에 이제 쿠퍼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쿠퍼액에도 이제 정액이 들어있어요. 정자가 있기 때문에 네. 쿠퍼액이 나오면 이제 닦고 네.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이제 근데 많이 쓰고 남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 쿠퍼액 나오는 걸 알아요?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볼 때는 아는데 네. 안 볼 때는 그 느낌이 있어요? 쿠퍼액 나올 때? 일단 이제 애무할 때 그 접시어지는. 애무할 때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 예, 예. 그럴 때 일단 닦아주면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그러니까 안 가능성이 보면 그 느낌이 있냐는 거지. 잘 모르죠. 보지 않으면. 보거나 이제 만져보거나 그러니까 그래야 아는 거죠. 또 안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느낌으로 약간 좀 촉촉한 느낌. 축축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이 세심한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애모하면서 바로 삽입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거 괜찮네. 그 쿠퍼액 닦아주는 거,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주기에다가 이제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애물을 열심히 더해버리면은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서 응? 발기 되자마자 넣지 말고 애물을 열심히 해서 후포액도 없애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삼박자가 후포액을 없애도 이제 여성이 충분히 윤활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삽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네, 없죠. 예. 후포는 뭐 크게 상관없죠. 예. 콘돔하고 피임법 중에 콘돔 그러니까 피임의 방법, 콘돔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기초체험법, 그 다음에 점액 측정법 요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피임의 중요성 여러분들 다들 절감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오늘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다른 피임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